글의 종류는 설명문이고요.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얘네들은 밑줄 몇 개 긋게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 간의 정보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뇌에서 신경 전달, 신경 세포 간의 정보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세포와 세포가 연결되어서 정보를 전달한다고 생각했지만 끊어 오토 레비 박사에 의해서 사람 이름이면은 세모치고 있죠. 연접 틈에서 방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발견되었고 여기에서의 느껴진 감각이 빠직 신경세포를 타고서 넘어간다고 생각했어. 옛날에 신경세포 이렇게 붙어서. 근데 봤더니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 이거지. 떨어져 있는데도 얘기가 전달이 다 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얘가 뭔가를 하고 쏘는 거지. 그거를 얘가 받아들이는 거고.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 정보를 전달함이 밝혀졌다. 소포체에 저장되어 있던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과정을 통해 다른 신경 세포로 이동하며 정보를 전달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얘는 요렇게 체크. 글 전체에서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어떤 과정, 요게 글 전체의 주제 부분인 거예요.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설명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주제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발견되었다. 그 사오적 나방 같은 애들이 발견되었다고. 세포 간의 정보 전달이 되는 과정. 머릿말은 뇌는 중요해요. 복잡합니다. 이야기. 다음, 신경 전달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맺은 말, 현재 연구 수준은 어느 정도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밑으로 내려와서 됐고, 신경세포와 신경 전달 물질 뒤에서 설명 나올 거지만 그냥 읽어보고 가자 이거지. 사실은 여러분들 생명과학 하면서 다 배웠었던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신경세포 한 개의 신경세포는 수천 수만 개의 신경세포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신경세포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틈이 존재합니다. 평상시에는 여기 시험 포인트지. 평상시에는 음전하. 양이온이 들어오면 양전하. 평상시는 음전하, 양이온이 들어오면 양전하를 띱니다. 신경 전달 물질, 여기 중요한 단어죠. 빨간색 별표. 신경세포 사이에서 정보 교신을 담당한다. 보통 때에는 신경섬유 말단부의 소포체에 저장되어 있다. 신경 정보가 전달이 되면 신경 정보가 전달되면 끊어 소포체가 터지고 연접한 틈으로 방출돼서 다음 신경세포막의 수용체와 결합한다. 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어. 근데 이 방 안으로 뭔가 자극이 들어와. 그러면 방이 뻥 하고 터져. 뻥 하고 터지면서 내가 왜 터져서 날아가고 있지? 이 방이 왜 터졌지? 이 방이 터지게 만든 자극이 뭐였지? 그거라는 걸 기억을 하고 옆방으로 건너가서 옆방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느낌. 오른쪽 위로 올라가자. 시작해 볼게요. 오토 레비 박사의 실험 과정. 미주신경이 붙어있는 개구리 심장과 미주신경을 제거한 개구리 심장을 서로 통하는 링거에게 담거나 요렇게 어디가 있어? 이런 느낌? 요렇게 통해 있는데 신경과 개구리 심장 발랑발랑 이어진 애랑 그 다음에 요렇게 신경을 제거한 개구리 심장을 서로 통하는 링거에게다가 담궈놨어. 여기에다가 이제 심장을 담궈놨어.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요거 1번에 있는 심장만 신경과 연관이 되어 있지. 개구리 심장에 붙어 있는 미주신경 얘를 자극을 했어.
미주신경이 있는 심장은 물론 미주신경을 제거한 심장도 박동이 느려졌어. 얘도 느려졌고 여기 이 미주신경이랑 연결되지 않은 얘도 느려졌어. 그러니까 신경은 직접 꼭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구나. 너 조금만 천천히 뛸래? 라고 얘기해 주는 누군가가 있어. 결론. 심장의 미주신경에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뭔가가 있다. 사오정 나방 같은 애들, 말 옮기고 다니는 애들이 있다. 느낌.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세포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 거의 100% 시험 문제. 순서대로 배열하세요. 혹은 사실적 이해 맞는지 틀리는지 이야기하는 것. 첫 번째, 소포체에 저장되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끊어 연접, 옆에 붙어 있는 시냅스 틈으로 방출이 된다. 방출된 신경세포 전달 물질이 짧은 간격을 흘려서 다음 신경세포막에 전달이 된다. 이쪽 방에 있던 애들이 옆쪽 방으로 가서 옆쪽 방에 특정 수용체와 결합을 한다. 이온 통로가 열린다. 이온 통로를 통해 양이온 혹은 음이온이 신경세포로 들어온다. 그러면 양이온이 들어오면 신경세포 흥분하고 음이온이 들어오면 신경세포 억제가 되고 그런 느낌이겠지. 양이온과 음이온 투입 시 신경세포의 변화 요거는 그냥 단순히 외워놓으세요. 양이온 투입 양전하로 바뀝니다. 그래서 흥분합니다. 음이온 투입 음전하가 커지게 되고 억제가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양이온 플러스 막 기운이 넘치는 애들 방에다가 때려넣어놔. 그럼 흥분하는 거지. 음이온 애초에 음침한 애들 방 안에다가 넣어놔. 그러면 그 방이 더 음침해지는 그런 느낌이겠죠. 다음 페이지. 천천히 살펴보죠. 뇌 속의 전달자 신경 전달 물질 쭉쭉쭉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그 무게가 평균 1.3에서 1.5kg, 몸무게의 약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의 산소 소모량과 혈류량의 20%를 차지한다. 숨 쉬면 산소 20%는 몸에 가고 이 밑으로 다 80% 간다라는 거지. 피도 여기에 20% 흘러가고 나머지 80% 있고. 즉 정리해 주죠. 뇌의 산소 소모량과 혈류량은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무게 대비 10배를 차지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 정도로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중요합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앞에 문장 있죠. 다른 신체 기관에 비해서 산소 소모량과 혈류량이 10배 많이 있으니까 연료를 10배나 먹고 있어. 중요한 애겠지. 주름 잡힌 뇌를 펼치면 표면적이 2300제곱센치, 신문지 반장 정도의 작은 면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뇌의 단 몇 밀리미터 정도라도 손상이 되면 인생이 바뀌어 버릴 수가 있다. 인생이 바뀐다. 뇌의 기능이 심하게 손상될 수 있다. 이거지. 뇌는 물리적으로 표면적 조금만 다쳐도 기능이 심하게 손상이 된다. 사람은 사고와 운동을 할 수 없는 식물과 같아집니다. 이렇게 인간이 삶에 영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빨간색 체크, 뇌는 어떻게 수많은 정보를 교신할 수 있을까? 이게 글 전체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예고해 주는 거지. 비문학 지문 읽을 때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서 물어보면 그거 글 전체의 주제야.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정보 체계를 상상한다 해도 수백억, 수천억에 이르는 신경세포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뇌의 복잡성은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뇌는 복잡하다. 이 이야기. 본문. 한 개의 신경세포는 수천 수만 개의 신경세포와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신경세포 하나가 인스타 요거 뭐라 그래야 되지? 계정 하나면 팔로워, 팔로잉이 수천 수만이란 얘기인 거지. 그리고 지들끼리 엄청 얘기 잘해. 이렇게. 이러한 정보 교신을 담당하고 있는 주역이 바로 화학 물질인 신경 전달 물질이다. 체크. 정보 교신, 신경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이 뇌에서 정보를 교신한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발견은 20세기 가장 획기적인 발견 중 하나다. 20세기 초반 얘네가 발견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는 세포질이 서로 전기줄처럼 연결되어 정보가 전달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신경세포 1, 신경세포 2, 신경세포 3, 4라고 한다면 미친 듯이 얘네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지. 그러나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얘네들 확대했더니 신경세포 몸에 이어져 있지를 않아. 신경세포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틈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미경을 통해서 틈이 존재한다라는 사실 발견. 이에 따라 틈을 뛰어넘는 정보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떤 매개 물질의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추론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얘도 알게 해주려면 하다못해 편지라도 있어야 된다고. 글을 써놓은 공이나 돌이라도 있어야 돼. 그래야 던져주고서 보고서 알 거니까. 이것은 사실로 증명이 되었다. 됐을까요? 그러면 체크할까요? 어떤 매개 물질, 이 어떤 매개 물질이 뭐야? 신경 전달 물질. 신경 전달하는 물질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는 지네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20세기 초 이후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을 것이다. 증명 오케이. 1921년 오토 레비 박사는 사람 이름일까요? 미주신경이 붙어있는 개구리 심장과 미주신경을 제거한 개구리 심장을 준비해서 각각 링거에게 담그고 링거액이 서로 통하게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세팅해놨었던 그 그림 있었죠? 첫 번째 개구리 심장에 붙어있는 미주신경을 자극하자 끊어 심장의 박동이 느려졌습니다. 미주신경은 자극하면 박동이 느려지는구나. 일단 정보 하나 더 확인. 자, 문제는 이거지. 그런데 놀랍게도 미주신경이 없는 두 번째 개구리의 심장 박동도 느려졌었다. 두 번째 개구리 심장에 뭔가 정보를 전달해 준 애가 따로 있어. 이를 통해 오트레비 박사는 첫 번째 개구리의 심장에 붙어있는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이 신경의 말단에서 어떤 물질이 방출이 되어 링거액을 통해 신경이 없는 두 번째 개구리의 심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밝혀냈다. 신경 전달 물질의 존재를 처음으로 증명한 것이다. 오토 레비 박사의 실험에 의해 신경 전달 물질의 존재를 증명했다. 이 공적으로 그는 193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지. 미주신경 말단에서 나온다라는 의미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미주신경 물질이라고 명명했다. 이후 이 물질이 뭔가 아세틸콜린이다.
현재는 뇌에서 40종류가 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발견이 되었다. 그렇겠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종류가 하나면 어떤 자극이 오든 한 가지 반응만 나올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온다라는 거지. 흥분해. 야, 흥분해. 이런 애들이 있고, 야, 침착해. 이렇게 이런 애들도 있겠지. 신경 전달 물질의 존재가 증명된 오토레비 박사의 실험 과정, 그 실험 내용은 다 알고 있죠. 실험에 의의 심장의 미주신경에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존재한다. 신경 전달 물질은 보통 때에는 이제 자꾸 끊을 거예요. 신경 섬유 말단부의 조그만 주머니인 소포체에 저장되어 있다. 끊어. 평소에는 신경 섬유 말단부의 조그만 주머니 소포체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신경 정보가 전기적 신호로 신경 섬유막을 통해 말단부로 전파되어 오면 끊어. 이 주머니가 신경세포막과 결합한 후 터져. 신경 전달 물질이 연접, 이웃되어 있는 스냅스 틈으로 방출이 돼.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은 2만 분의 1ml 정도의 짧은 간격으로 흘러서 다음 신경세포막에 다다릅니다. 아까 세포 사이를 나방 날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엄청 작은 틈인 거예요. 틈 자체는. 세포막에 있는 특수한 구조와 결합함으로써 정보가 전달되는 거다. 체크. 세포막에 있는 특수한 구조와 결합해서 정보가 전달되는 거다. 이 특수한 구조는 정보를 받아들인다 라는 의미에서 수용체라고 합니다. 이 특수한 구조, 수용체. 그러니까 저쪽 방에서 튀어나온 나방이 앉는 자리, 걔가 수용체라고. 수용체. 당연히 시험 반드시 나오는 문단이죠. 신경 전달 물질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 순서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비유하자면 신경 전달 물질은 열쇠, 신경 전달 물질은 열쇠. 다음 수용체는 열쇠 구멍에 해당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열쇠가 수용체라는 열쇠 구멍에 맞게 결합함으로써 다음 신경세포막에 있는 대문이 열려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세포막에 있는 특수한 구조와 결합을 해서 다음 신경세포막에 있는 대문이 열려 이렇게 화살표. 그래서 정보가 전달된다. 다음 화살표. 각각의 신경 전달 물질들은 각자 특유의 수용체 분자하고만 결합하여 특정 정보를 전달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방에서 터져가지고 지금 이 방으로 들어왔지. 근데 이제 앉을 만한 자리가 어딘가라고 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앉고 싶은 자리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가서 앉는 거지. 자리가 여러 개 있는데. 그럼 여기에 가서 앉으면 여기가 딸깍하고 열려서 밑으로 쑥 다른 데로 또 얘기를 전달해 줄 거라고. 정리하자면 고맙습니다. 신경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 분자와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라고 하는 특수 단백질 분자의 상호 결합으로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 더하기 수용체의 결합으로 쭉 화살표. 고도의 정신기능에서 행동 감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사람의 신체에서 막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얘는 기분 좋을 일이 없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저기 뭐야 정신과에서 치료받는 약들이 다 이런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게 해주는 거야. 그 화학 물질 알약에 들어있는 가루 자체가 내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너 기분 좋아질 수 있는 애야. 여기 문이 막혀 있어서 그래. 그 문 뚫어주는 거지. 여기에 가서 제대로 앉아야 행복해지는 애인 건데 앉지 못하는 애들을 친절하게 앉을 수 있게 얘기해 주는 애들이지. 약이.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는 뭐 정보 전달 다 얘기 나오는 거고, 네, 당연히 요거는 중요한 이야기인 건데 사실은 따로 네모칠 필요도 없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거 순서대로 정리만 해서 이어나가면 되는 거니까. 됐을까? 몇 페이지 남았어 이제? 한 장 남았지. 한 장. 본문은 금방 끝나. 다음 페이지.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의 결합에 대해서 일단은 요거예요. 제가 아까 신경 전달 물질 더하기 수용체 요렇게만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죠.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으로 나와 보죠. 소포체라고 하는 방에 있었는데 뭔가 자극을 받으면 얘들이 빵 하고 터지면서 연접해 있는 요 틈 사이로 미친 듯이 얘네들이 터져서 나오게 되고, 요렇게 알갱이 얘네들 알갱이라고 했지만 신경 전달 물질 얘네들이 꼭 앉아야만 하는, 앉고 싶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따로 있다 그랬지. 그게 누구라고? 수용체. 그러면 수용체에 와서 척 하고 달라붙는 순간 얘가 또 다른 빠지직 자극을 만들어내서 옆에 있는 애들한테 정보 전달. 그리고 그 와중에 여기 이온 통로에 해당되는 설명이 또 하나 있을 텐데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아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평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상태에서 플러스 애들이 들어오면 흥분, 마이너스 애들이 들어오면은 침착해져.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을 하면 연접 틈에서 신경 세포로 이온이 들어올 수 있는 길, 즉 이온 통로가 열립니다. 칠판 볼까요? 여기 있는 애가 여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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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와서 닿으면 하면서 요 통로가 열려 넓어져 평소에는 닫혀 있다는 얘기네. 이온 통로가 열립니다. 이온은 스쳐 지나가듯 하는 뜻이죠. 이온은 원자나 분자가 전기를 띠고 있는 겁니다. 양의 전기를 띠고 있으면 양이온, 음의 전기를 띠고 있으면 음이온. 이온 통로가 열리는 방법은 수용체 분자 자신이 이온 통로가 되는 방법. 얘가 와서 척 달라붙으면 이 붙어서 수용체가 이 의자에 와서 앉았지. 그럼 이 의자 자체가 이렇게 갈라지기도 한대. 열리기도 하거나 수용체 옆에 있는 이온 통로가 활성화되는 방법이다. 의자 입장에서 누가 와서 자기 위에 척 하고 앉으면 여기 비유한 표현으로 따지면 자물쇠에 누가 열쇠 쿡 꽂으면 저 문을 여는 거야. 이렇게. 그러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온 통로가 열리면 여기 시험 포인트. 나트륨, 칼슘과 같은 양이온, 염소 이온과 같은 음이온이 신경세포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양이온, 음이온은 구분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나트륨, 칼슘은 양이온, 염소는 음이온. 나트륨이면은 그래서 맨날 이렇게 쓰죠. 양이온. 칼슘도 양이온. 염소면은 Cl, 음이온. 맨날 이렇게 표현하죠. 화학 시간에 다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평상시 신경세포는 음전하를 띠고 있다. 역시 시험 포인트. 평상시 신경세포는 음전하. 만일 그런데 나트륨, 칼슘 이온 등의 양이온이 들어오게 되면 빨간색 체크할게요. 양이온이 들어오면 양전하를 띠게 되어서 흥분.
반대로 염소 이온과 같은 음이온이 세포에 들어오면 음전화가 커져서 흥분, 억제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독사나 벌레한테 물렸는데 막 파르르 떠면서 막 몸이 부들부들하고 경직돼서 거품 물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신경세포 안으로 과다하게 양이온이 들어와 있는 거야. 들어오게 되는 거지. 하면서 심장 박동이 점점 줄어들면서 호흡이 가능해지지 않고 풀썩 죽는 사람들은 몸의 세포 안으로 음이온이 과도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신경세포를 흥분시키는 신경전달 물질으로는 어디가 있어? 흥분시키는 애들 빨간 애였었죠. 다시 흥분, 글루탐산. 신경세포의 흥분을 억제하는 신경전달 물질로는 감마 아미노 뷰티르산이 대표적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꼬불꼬불 밑줄 신경전달 물질은 신경의 전기를 흐르게 하는 여닫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이온이 투입되면 평상시 음전하가 양전하를 띄어서 흥분, 음이온이 투입되면 평상시 음전하를 띄고 있던 애의 음전하가 커져서 흥분, 억제. 그러나 신경전달 물질만 가지고는 온전한 여닫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여기 뚜껑이 달려져 있지만 이 뚜껑 자체, 이렇게 뚜껑 열어보면은 안에 이렇게 뭐 있어? 이제 고무 패킹 같은 애들 들어있지. 그런 것들. 신경 전달 물질이 적절히 방출된다고 해도 이와 같은 수용체가 적절히 기능을 하지 못하면 신경 정보는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이 의자 수용체는 신경 전달 물질이 와서 앉으면 오케이 이온 통로를 열어야 되는데 나는 나 왔으니까 이온 통로 열어줘 라고 해놨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 그럴 수도 있지.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가 합쳐져야 온전히 여닫기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가 합쳐져야 온전한 여닫기. 뭐의 여닫기? 이온 통로의 여닫기. 여닫개의 비유는 이해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훨씬 복잡해요. 그렇겠지. 신경 전달 물질은 종류도 많고 아까 뇌에서 40여 가지 있다 그랬죠? 그 각각에 맞는 수용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좀 변태 같죠? 이런 게 재미있다니. 아니에요. 비하 표현 쓰면 안 되지. 정말 재미있죠? 이러한 재미있는 점은 방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어떠한 이유로 줄어들면 수용체의 수는 증가하고 반대로 방출되는 신경전달 물질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수용체의 수는 줄어든다라는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체크하고 빨간색 별표 이거야. 예를 들면 이거야. 평소에 수용체 5개야. 수용체가 5개야. 근데 요즘 이 방으로 들어와서 우리 수용체에 앉아있을 애들이 평소에 뭐 한 4, 5, 6명 이렇게 왔었는데 평소보다 애들이 안 와. 그러면 어떻게? 이 의자 수를 늘리고 광고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 자리가 더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놀러 오세요 라고. 평소에 한 5개 있어? 그리고 보통 손님이 한 3명 정도 와 있지. 근데 미친 오늘 한 10대명이 몰려오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애초에 있던 의자도 빼버리는 거야. 이렇게 알바생들 죽는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평소에 손님이 없으면 의자 수를 더 늘리고 손님이 갑자기 늘어난다? 있던 의자 빼는 거야.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세요 하는 거지. 쉽게 말하자면 여닫개의 자동 수리 기능까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뇌는 기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항상성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항상성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법 어디야? 여기 요만큼 요렇게 체크해 놓은 게 항상성 유지 방법. 이러한 항상성이 깨지면 여러 가지 신경 전달 정신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뇌가 항상성을 지니는 원리 요만큼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방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감소하면 평소보다 손님들이 잘 안 온다? 의자 테이블 수를 늘려. 평소보다 너무 지나치게 손님이 많이 몰려온다? 있던 의자 빼. 이러한 것이 깨지면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하지만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뇌의 기능, 항상성이 유지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경 전달 물질은 인간 활동의 최고 주체이자 인류 문화 창조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으면 그냥 사람은 목통인 거니까.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주체들, 인류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신경 전달 물질 체계가 보통 사람들의 것과 어떻게 다른가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대체 히틀러 이놈의 새끼는 뇌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길래 그런 미친 짓을 했을까? 연구해 보는 거지. 이들의 사상과 행동의 원인을 가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에서 가시적으로 이해한다라는 건 물리적, 물질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규명할 수 있다야. 고도의 정신 기능, 감정, 운동 및 감각 기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필요한지 아직도 완전히 알지 못한다. 이 40개만 가지고는 인간 행동이 모두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앞으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여기 체크. 현재의 연구 수준. 앞으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끊임없이 발견될 것입니다. 전망.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체계와 특성을 밝혀나가면 인간 정신 세계의 본질을 규명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예상 결과 3가지 정도 있음. 됐고요. 오케이. 얘는 11번은 너무 뻔하죠? 방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증가하면 수용체는 감소. 방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줄어들면 수용체 양은 증가. 뇌의 기능을 유지한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그러한 상태로 항상성 이렇게 확인해 놓으면 되겠지. 됐고요. 다음 페이지. 이 글에 제시된 핵심어의 정보를 살펴봅시다 라는 것들 여기에 나와 있으면 그냥 단어 뜻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신경세포, 신경전달 물질, 그 다음 수용체, 이온 통로, 마지막 문단쯤에서는 항상성 이러한 단어도 중요했었고 옆에 오른쪽 윗글을 살펴보며 각 문장의 중요도를 판단해 봅시다. 이러한 문제 언제나 많은데 빨간색 별표라고 확인해 놨을 때 요거지. 이 문장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색깔 칠할게요. 이러한 정보교신을 담당하고 있는 주역이 화학물질인 신경전달물질이다. 이 신경전달물질의 발견은 얘는 아니지. 신경 전달 물질이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문장.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장 있나? 뭐 크게 없고 이런 거지. 그 다음 여기 또 색깔 칠할까요? 20세기 가장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옆에 거를 보셔도 괜찮지만 저라면 이렇게 외워 놓을 거예요. 요 문장이 아주 중요. 이 문장 아주 중요. 얘는 그냥 삭제해도 오케이. 이렇게. 그리고 그 나머지는 중간 정도 단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중요도에 대해서 2단계, 3단계 사실 구분하는 것까지 해주고 시험장 들어가는 게 정답이긴 하지만 일단 오늘 주무시기 전에 외워둘 거는 요 정도까지만.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을 설명해 봅시다. 읽으시면 되겠고요. 중심 내용을 다음 표에 정리해 보자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요? 지문을 던져 주겠죠. 가나다라마 무조건 5개 줄 겁니다. 가 중심 내용 요약한 거 15번에 1번 가 땡땡, 15번에 2번 나의 중심 내용, 5번 마의 중심 내용, 틀린 것 찾기. 이러한 문제밖에 없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굳이 읽어 놓느니 나라면 한 서너 번 더 읽어 놓겠다 정도. 다음 페이지. 됐고, 글의 내용을 도식화해 봅시다.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됐어? 이 글의 주제를 살펴보고 글의 내용을 한 문단으로 요약해 봅시다. 일단 주제, 신경 전달 물질의 발견, 신경세포 간의 정보 전달 과정이라고 되어 있고, 신경 전달 물질의 발전, 끊어. 발견이지, 발전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1번 내용, 그 다음에 요 이후로 2번 내용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지. 됐을까? 다음, 옆에 나와 있는 여기 다음 글에 대한 내용까지 읽어보세요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을 듯, 혹시라도 요구하게 된다면 그 즉시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것들. 다음 페이지. 소단한 평가 문제 나오죠. 오케이. 일단 정치.